안녕하세요. 감정 맛집 몰아보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태양을 삼킨 여자 8주차분 36회부터 40회까지 몰아보기를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회 요약 하이라이트. 문태경은 조필두의 얘기를 듣습니다. 나도 죽일 놈이란 걸 아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네. 퇴원한 후 줄곧 정체 모를 놈들에게 쫓기고 살았어. 오죽하면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까? 라고 합니다. 문태경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데요? 차라리 법정에서 증언하시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조필두는 그냥 묻고 살면 안 될까? 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조필두는 알코올 중독이라 증언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알코올 중독자의 증언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서 증거 채택이 안 되나 봅니다. 무릎 꿇고 비는 조필두에게 문태경은 가시라고요. 라며 외칩니다.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문태경과 루시아. 루시아는 문태경에게 민강에 더 버텨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문태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 사장의 스카우트에 응한 것도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왔는데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태경으로서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민강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을 돕기 위해 민전무실에 들러 이전 회차에서 은밀히 협의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루시아는 문태경 본부장이 경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자신은 민 회장의 여자가 되고 민경채 사장을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민전무를 돕는 것이었죠. 퇴근한 루시아는 스텔라장과 얘기 중입니다. 스텔라장은 민경채와 민수정이 서로 앙숙인데 그보다 더한 사실은 민수정 친모는 자살이라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자살당한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병원에서 민 회장은 모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민 회장의 아픈 곳을 얘기합니다. 미연물류, 우진운송업계 베테랑인데 경쟁사들한테 뺏기면 타격이 클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전화한 거라는데 사실은 민 회장의 허파를 뒤집는 얘기네요. 전화 통화를 끝내고 민 회장은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문태경이 정리하고 지분 뺏어버리면 그만이니까라고 합니다. 김선재는 협력사 계약 불발되었다는 연락받았다며 온라인 팀에 와서 벌집 쑤시듯 하고 돌아갑니다. 문보는 민 사장에게 불려가 질책받습니다. 우리가 키운 미연, 우진을 경쟁사에 뺏겼다고 하자 문보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경채는 그 신념 훌륭할지 몰라도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걸 숙지시킵니다. 오판술은 채권 장부를 정리하다가 김선재에게 계산할 것이 남아있다며 들러라고 합니다. 김선재가 방문하자 양말숙은 오랜만에 온 조카를 보며 기뻐하며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선재는 이모부 오판술에게 넉넉히 넣었다며 봉투를 건네주고는 그냥 나갑니다. 양말숙은 하나밖에 없는 친정 가족인데 남처럼 대한다며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김선재는 어딘가에 전화하여 고만고만한 업체들 뽑아서 올린 모양인데 그래봤자 계약서가 문제야. 승인 안 시키면 그만이고 결국 문태경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지. 운송대란으로 난리가 나봐야 정신 차릴 거야 라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루시아는 문본에게 계약서를 사장님 보고용과 법무팀용으로 각각 준비하고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협력사 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김선재는 이모부 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중에 맞은편에서 주연아가 백설이를 찾는 전단지를 들고 오다가 김선재가 사고를 낼 뻔하고 연아가 들고 있던 전단지가 바닥에 쏟아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하나를 집었는데 놀랍게도 그건 실종된 백설이를 찾는 전단지입니다. 김선재는 전단지로 루시아를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7회 요약 하이라이트. 김선재는 백설이를 찾는 전단지를 주어서는 전단지에 적힌 연아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조금만 기다리면 조만간 만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백설이
너가 무슨 목적으로 민강에 왔던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라고 합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와 얘기 중에 루시아를 떼내기 위해 자기 사람이라 생각했던 문태경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한편 공 실장은 민세리 방에 들어왔으나 세리는 없고 주식 관련 서류를 넣어둔 책상 서랍이 열려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리는 가짜 친모를 만나 주식 관련 서류를 건네줍니다. 세리는 가짜 친모에게 큰 언니는 꼭 만나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스텔라장과 모태주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가짜 친모는 어디론가 전화하면서 세리가 준 주식 관련 서류를 보고는 제대로 한탕했다며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때 모태주가 나타나서 가짜 친모의 통화를 끊고는 주식 관련 서류를 가로챕니다. 스텔라장은 세리 주식 지분이 많지는 않지만 민경채와 민수정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캐스팅 보트는 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한편 민두식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루시아가 보약과 전에 받았던 돈 봉투를 민 회장 책상 위에 놓고 있는데 회장실로 들어온 민 회장과 마주칩니다. 루시아는 이미 목숨값 다 받았습니다. 저를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회사 오며 가며 회장님 보는 거마저 못하게 하는 일은 막아주세요라고 합니다. 민 회장은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자네더러 회사 나가래? 라고 하자 루시아는 오해가 생길 일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나갑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에게 일단 배송이 원활하지 않으면 민경채 자신도 책임을 면할 길 없으니 신규 업체는 수용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와 별개로 이사회에서 나온 결정은 따르겠다고 합니다. 한편 세리는 가짜 친모를 경채에게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정작 만나기로 한 가짜 친모가 나타나지 않아 전화를 했으나 없는 번호라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한 짓을 뒤늦게 후회하며 걱정과 의심으로 절망합니다. 한편 김선재는 주연아에게 전화하여 백설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모태주는 자신이 입수한 민강의 협력사 재계약 불발에 관련된 정보를 스텔라 장에게 알려주는데 정말 충격입니다. 협력사들이 경쟁사와 계약하게 된 건 김선재의 농간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선재가 재계약 조건을 터무니없게 설정하고 경쟁사들에게 은근히 판을 깔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협력사 뺏긴 책임을 전부 문태경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이었다고 합니다. 스텔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백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루시아는 김선재에게 우리 협력사를 왜 경쟁사에 넘겨줬냐고 묻습니다. 김선재는 루시아의 휴대폰에다 대고 내가 미연이랑 우진을 경쟁사에 넘겼어요. 라고 하고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 거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당장 사장님께 증거 담긴 휴대폰을 들고 가겠다고 하자 김선재는 그 전에 이거나 좀 보고 가시지라면 주연아가 백설이를 찾는 전단지를 보여줍니다. 조용한 곳에 간 김선재와 루시아. 김선재는 나는 백설이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자 루시아는 엉뚱한 여자 잡아놓고 뭐 하자는 거냐고 발뺌을 합니다. 김선재는 주연아와 함께 있는 끈아풀에게 지금 당장 그 여자 처리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8회 요약 하이라이트. 매정하게 돌아서던 루시아는 집요하게 루시아의 발작 버튼 자극과 유도신문에 걸려 김선재에게 다시 돌아와 멱살을 잡으며 네가 뭔데 내 동생 협박해라고 하자 김선재는 내 동생이라고 했다며 모든 게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이 설정 정말 싫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맘먹었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냉혈한이 되어야지 이런 일에 흥분하여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한편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던 세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민경채는 세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퇴근한 루시아는 스텔라장과 얘기 중입니다. 루시아는 그 인간이 저를 잘 알듯이 저도 그 사람 잘 알아요. 협력사 재계약 불발시킨 것도 그렇고 분명 뭔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측컨대 민 사장에게 달라붙어 충성하는 김선재가 민 회장과 민 사장 모르게 뭔가 일을 꾸미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김선재가 기존 협력사의 터무니없는 재계약 조건을 내걸고 협력사들이 경쟁사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스텔라장도 민두식이 김선재를 믿는 걸 보면 분식회계나 비자금 회계장부도 관리할 것 같다고 합니다. 측은한 루시아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선재에게 동생 연락처 달라고 해도 김선재는 주지 않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협력사로부터 재계약 거절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온 김선재에게 민 사장은 미연물류와 우진운송으로부터 재계약 의사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꼴보기 싫은 문태경이 협력사 재계약 실패란 책임을 떠안고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아를 쳐내기 위해 문태경을 쳐내고 싶은 민 사장조차도 협력사 재계약이 실패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김선재는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회사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한 건데 김선재 이놈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민 회장은 문본을 불러 민 사장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협력사 재계약을 방해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장실을 나온 문본이 루시아에게 이걸 얘기하자 루시아도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김선재 변호사가 범인인데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태경은 퇴근 후에 김선재가 중간에서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분명히 입을 맞췄을 텐데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경쟁사에서 협력사를 빼갈 때 민강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웃돈까지 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협력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김선재가 중간에서 경쟁사가 민강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하고 웃돈까지 쓰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협력사와 경쟁사는 서로 함구하면서 입맞춤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편 오판술이 김선재를 매정하게 대한 것에 양말숙은 화가 나서 밥도 안 차려주고 드러누워 있자 문태경이 대신 차려줍니다. 문태경은 옆에 앉아서 부모님 얘기를 하는 중에 양말숙이 나타나 오판술과 말다툼을 합니다. 민세리는 공 실장이 아무리 밥 먹으라고 해도 침대에 드러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밥 안 먹는다고 합니다. 거액의 주식을 몽땅 사기꾼에게 넘겨줬으니 당연합니다. 민 회장은 민 사장과 김변을 불러 이사회 준비 과정에 대해 잘 해보라고 합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민 사장과 김변. 민 사장은 김변에게 여자에게 흔들렸던 남자의 마음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라고 하며 민 회장이 아닌 척하지만 여전히 루시아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경채는 내 손으로 스카우트한 본부장을 아웃시키고라도 그 여자를 치워버리고 싶거든 이라고 합니다. 민경채는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루시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쳐내기 위하여 명분이 없는 터라 대신 문태경을 쳐내어 자연히 루시아도 정리하려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온라인 사업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한편 루시아는 회사 복도에 붙여진 연하가 만든 전단지를 보고는 떼어냅니다. 때마침 나타난 김선재가 너가 여기서 더 문제 일으키면 너 정체 다 밝히겠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연하와 통화하여 4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민강유통 다닌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문태경이 들어서면서 38회가 마무리됩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9회 요약 하이라이트. 이사회에서 친민수정 전무라인인 오이사의 반대로 전원합일이 되지 않아 문태경은 경질을 면하게 됩니다. 루시아가 민수정 전무실에서 나오는 걸 본 민경채는 민전무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 묻습니다. 민세리는 밥을 며칠째 굶자 공 실장과 오자경이 밥상을 갖고 들어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뛰쳐나갑니다. 오판술은 조카 김선재를 대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진 양말숙에게 민강에 가서 선재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 먹이고 이모부 노릇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말숙과 화해하고 외식을 나갑니다. 회사 로비에서 민 회장과 루시아가 서로 맞은편에서 지나칩니다.
이 장면을 민경채와 김선재가 목격하고는 아직도 아버지가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민경채는 어릴 때 아버지가 바깥에서 낳은 수정이 때문에 우리 엄마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민경채는 수정이 친모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든 우리 아버지 시선을 뺏는 여자는 눈을 파버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훔치는 여자는 심장을 파버릴 거라는 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절대 용서 안 하리라.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어떤 여자도 아버지 여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자가 그리워도 사랑이 고파도 아버지 곁에 그 누구도 붙어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처절하고 고독하게 뼈가 시리도록 외롭게 홀로 돌아가시게 하리라라고 말하자 김선재는 루시아 그 여자를 치워버려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졌네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선재 앞에서 너무 사적인 얘기까지 거침없이 하는데 김선재를 이제 완전히 자신의 남자로 믿고 있는 것 같네요. 김선재와 복도에서 만난 루시아는 당신이 날 죽이면 나만 죽을 것 같아. 물귀신처럼 당신 끌고 갈 테니까 각오해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스텔라장에게 김선재의 인내심은 잘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김선재가 저의 정체를 터뜨릴 거라고 합니다. 스텔라장은 그 전에 김선재의 약점을 잡아야겠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문태경 본부장의 경질은 보류되었지만 임시조치일 뿐 결국엔 어떻게든 쳐낼 거라고 합니다. 스텔라장의 말이 어쩐지 믿음이 갑니다. 자기가 시간을 좀 끌어봐. 그 인간 뒤는 내가 꼭 캘 거니까. 지가 천하의 김선재면 난 천하의 스텔라장이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김선재가 스텔라장과 루시아 뒤를 캐는 것이 먼저냐, 스텔라장이 김선재 뒤를 캐는 것이 먼저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태경은 오판술 부부가 먹는 자리에 양말숙이 같이 먹자고 하여 이끌려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문태경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채무자가 유명을 달리하여 그 자식들이 담보 찾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양말숙이 대신 이자의 이자를 갚으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오판술이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외가 있는데 그건 한경수 대표라고 합니다. 바로 문태경 아버지네요. 김선재 이놈은 루시아에게 문자를 보내 2층으로 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민 사장에게 사장님은 저를 어디까지 믿으세요? 4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0분 후에 2층으로 오세요. 믿을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시고요라면서 2층에서 김선재 이놈은 루시아의 정체를 까발릴 거고 민 사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며 자신있게 10분 후에 2층으로 오라고 했는데 막상 루시아가 죽은 미소가 김선재의 친딸이라고 이야기하자 태도가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0회 요약 하이라이트. 39회에서 2층에서 만난 루시아와 김선재. 김선재는 10분 후에 사장님이 올 거고 그때 너가 백설이라는 걸 밝힐 거라고 애기합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죽은 백미소는 김미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전 회차에서 언급한 적도 있고 40회 예고 영상에서는 김선재가 루시아의 정체를 알고 있어도 루시아는 김선재가 죽은 미소의 친부라는 사실 때문에 루시아의 정체는 혼자만 알고 있지 공개적으로 까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민경채 사장이 나타나자 김선재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며 이사회 결과에 대해 서로 언성을 좀 높였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넘어갑니다. 한편 가짜 친모에게 주식을 홀라당 다 넘겨버린 민세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 실장이 아가씨 서랍에 있어야 할 주식 신탁증서, 양도성 예금증서가 없다면서 어디에 있냐고 묻자 다른데 치워놨다며 화를 냅니다. 김선재는 그 다음날 결근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 사장을 만난 루시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기에는 민 회장이 있네요. 민 사장이 타고 루시아에게 다음 엘리베이터 타라고 하자 민 회장이 지금이 조선시대냐며 타라고 합니다. 민 회장이 중앙, 좌우에 루시아와 민 사장이 서 있습니다. 루시아는 민 회장의 양복 어깨에 묻어있는 실밥을 떼어냅니다. 스텔라장은 민 사장을 만나 사회이사 한 자리 달라고 합니다.
민 사장이 사회이사는 해당 분야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하자 스텔라장은 남편들 회사를 자신이 경영했다며 자신도 커리어를 갖출 만큼 갖추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판술은 이전 회차에서 양말숙에게 말한 대로 김변을 만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려는 듯 민강 로비에서 김선재 면담을 신청했으나 김선재가 공교롭게 결근한 날입니다. 그런데 민 사장을 만나고 나온 스텔라 장을 보고는 또다시 속내를 드러냅니다. 스텔라 장은 이름만 알려주고 가버립니다. 그때 민지섭이 나타나자 스텔라 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문보는 신규 협력업체 리스트를 들고 민 회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민 회장은 하나같이 듣보잡 업체인지라 걱정하며 문제가 생기면 배상 능력도 없는 업체에게 배상해라고 해봐야 회사 문 닫고 배짜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문제 생기면 실형 살겠다고 경찰서 달려갈 사람들이라고 하며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4주년 정기세일 끝나고 문본의 거취는 다시 거론할 거라고 합니다. 한편 공 실장은 민경채 방에 가서 세리가 갖고 있어야 할 주식 관련 서류가 없더라고 보고합니다. 민 사장은 세리방으로 가서 세리의 서랍장을 열고는 여기 있던 주식, 신탁증서, CD 어디 있냐고 묻자 세리는 엄마한테 맡겼어. 나 친엄마 찾았어 라고 합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민세리를 바라보며 40회가 마무리됩니다. 이상 태양을 삼킨 여자 8주차 36회부터 40회까지 몰아보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몰아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